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날인 오늘 오후 들어 고속도로에 귀경 차량이 몰려들면서 막히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주요 나들목과 휴게소 부근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소를 출발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 걸리고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이 걸립니다. 하행선도 막히는 구간이 늘어나 서울에서 광주까지 4시간 20분, 목포까지는 4시간 1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36만 대의 차량이 광주 전남을 빠져나갈 것이라며 자정까지 정체가 계속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오년 새해 첫날인 오늘 마을과 가정에는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은 멀리서나마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1사단 신병교육대대 장병들이 구령에 발을 맞춰가며 속속 모여듭니다. 고향집에 가지 못하는 대신 부대 안에서 조상님들께 합동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제법 늠름한 모습으로 올 한 해 뜻깊은 군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낯설기도 하면서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남은 600여일 기간도 복무 열심히 하면서 담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합동 세배를 하기 위해 젊은이들과 기성객들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어르신의 덕담이 이어지고 금년에는 몸 건강하고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아이들의 공손한 절맵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바구음을 안깁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옛 소련의 붕괴로 국적마저 잃어버린 고려인들이 모국의 품에 안겨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애들도 다 데려오고 여기서 지금 음식도 나눠 먹고 춤추고 놀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이렇게 외로움 같은 게 없어져요. 청마회인 갑오년 첫날 가족과 이웃이 한데 모여 포근한 정을 나눈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이 전남에서도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의 이동으로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 등 1000여 명을 동원해 주요 나들목 100여 곳에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AI가 발생한 농가 근처에는 성묘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영암과 나주, 해남에서 3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36만여 마리의 다구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 16만 톤급 유조선이 부두에 설치된 송유관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관에 남아있던 기름이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신덕동 앞 해안과 어장에까지 유출돼 해경이 방제선 10여 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부두에 접근하던 유조선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기름 유출량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남에서 사흘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여수 향일암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정치를 위한 야권의 경쟁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호남의 민심을 얻어야 전국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부인 최명길 씨와 함께 광양과 담양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에게 세배하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들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4번째 순서로 농도 전남에서 현장성 있는 농업정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배추와 무,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실시간 생산 동향을 파악해서 가격이 널뛰게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해외 전진 기지를 개척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길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는 연 매출 1조 6천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자 협의회라든지 이제 그런 데하고 저희가 이제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 농민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마늘, 양파 같은 걸 갖다가 그 생산하고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수지와 간척지 등 농업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게 농어촌 공사입니다. 농지연금과 귀농 정책 등을 시행해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사 전체로 보면은 다른 지방 인재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방에 쓸 수 있는데 우리 공사가 나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광주 전남의 인재를 더 많이 충원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 지원 분야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나주 시대를 열게 됩니다. 농도 전남에 이 같은 공공기관들이 둥지를 옮겨오면서 보다 현장성이 강화된 농업 정책을 내놓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남도의 친환경 농수산물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학력 인정의 기회를 주는 문자 해득 교실 신입생을 2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초등학력 인정 과정은 송정초등학교에서 1, 2학년과 3, 4학년 학급을 각각 60명씩 모집하고 금호 평생교육과는 3, 4학년 학급 30명, 월산초등학교는 5, 6학년 학급 30명을 2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중학교 학력 인정 과정은 치평중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 학급을 60명씩 모집하고 금호 평생교육과는 1학년 과정 30명을 모집합니다. 광주시가 시행하는 탄소은행제에 32만 가구가 가입했습니다. 이는 광주 지역 전체 54만 가구의 60%로 전국 평균 가입률 18%를 크게 웃도는 실적입니다. 탄소은행제는 수도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광주시는 올해 전체 가구 가입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이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